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스위스 명문 사립고등학교 학생 20명이 한국 수학여행에서 단 하나의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락 하나가 유럽 전역을 뒤흔들어 놓았다는데요. 이건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니야. 처음엔 김치 냄새 난다며 코를 막던 아이들이 도시락 뚜껑을 연 순간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스위스 교육부까지 움직였고 학부모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그 도시락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기에 자존심 강한 스위스 명문고 학생들이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유럽 세계국의 급식 정책을 바꾸는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충격적인 현장의 목격자, 당시 인솔 교사였던 스위스 출신 마티아스 슈미트 씨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취리히 국제학교에서 20년째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마티아스 슈미트입니다. 지난해 가을 제가 인솔했던 한국 수학여행은 제 교사 생활 중 가장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날의 일들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우리 학교는 스위스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사립학교입니다. 학생 대부분이 의사, 변호사, 기업가 자녀들이고 한 학기 등록금만 해도 5만 스위스 프랑이 넘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의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특히 음식 문화에 대해서는 유독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수학여행 출발 2주 전 학부모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번 여행지가 한국이라고 발표하자 학부모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이가 김치 같은 발효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날까봐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아버지는 한국 음식이 너무 매워서 아이들이 제대로 식사를 못할 거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이런 걱정들이 기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태도는 더 심각했습니다. 출발 전날 저녁 학생들과 마지막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17세 학생 루카스가 가방에서 비상식량이라며 초콜릿바와 에너지바를 한가득 꺼내 보였습니다. 한국 음식이 입에 안 맞을 것 같아서 준비했다는 겁니다.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도 비슷하게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클라라라는 여학생은 한술 더 떴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어야 하는 날마다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비교 영상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스위스 음식이 얼마나 우월한지 보여주고 싶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태도가 못마땅했지만 크게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경험하면 생각이 바뀔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늦은 오후였습니다. 공항 시설이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깨끗해서 학생들이 약간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음식에 대한 편견은 그대로였습니다. 호텔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내내 수군거렸습니다. 내일 한국 학교를 방문하면 점심을 함께 먹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김치를 꼭 먹어야 하는지 거절해도 되는지 계속 물어왔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식사로 제공된 비빔밥을 보고 학생 대부분이 주문한 룸서비스로 대체했습니다. 고작 3명만이 비빔밥을 먹어봤는데 그마저도 반 이상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복도를 지나다가 우연히 학생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내일 한국 학교에서 나오는 음식은 최대한 적게 먹고 호텔 돌아와서 제대로 먹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학생은 한국 학생들 앞에서는 먹는 척만 하고 화장실에 가서 뱉어버리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견을 넘어선 무례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직접 경험하면 저절로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국 학교를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누군가 오늘 점심 메뉴가 뭔지 아느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버스가 학교에 도착하자 한국 학생들이 교문 앞에 도열해서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밝은 미소와 함께 박수까지 쳐주는 모습에 우리 학생들도 어색하게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환영사가 끝나고 각자 파트너 학생과 매칭되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저마다 큰 가방을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오전 수업 참관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수업 태도와 열정에 우리 학생들도 조금씩 감탄하는 눈치였습니다. 특히 수학 수업에서 한국 학생들이 보여준 실력에 루카스가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아침부터 들고 다니던 그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지퍼를 열고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교실 안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가방에서 꺼낸 것은 정갈하게 포장된 보자기였습니다. 알록달록한 천으로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고 그것을 풀자 5단으로 된 도시락 용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눈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본 적 없는 형태의 도시락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놀라운 건 그 안에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맨 아래층에는 윤기나는 흰 쌀밥이 가득 담겨 있었고 그 위로는 각종 반찬들이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갈색의 불고기, 노란색 계란말이, 초록색 시금치나물, 빨간 고추장이 살짝 올려진 비빔 양념, 그리고 투명한 당면으로 만든 잡채까지. 마치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루카스의 파트너 학생이 조심스럽게 도시락 뚜껑을 하나씩 열어 보였습니다. 각 층마다 다른 음식이 담겨 있었고 하나하나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온 친구들을 위해 특별히 정성을 들였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루카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어젯밤 화장실에 가서 뱉어버리겠다던 그 학생이었습니다. 지금 그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미안함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음식을 준비한 모르는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니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겁니다. 클라라는 비교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했던 휴대폰을 가방에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정성 앞에서 조롱하는 영상을 찍는다는 게 부끄러웠던 모양입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도시락 전체를 한 장 찍었는데 그 눈빛에는 존경심 같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젓가락 사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처음 써보는 우리 학생들이 서툴게 젓가락질을 하자 옆에서 웃으며 도와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따뜻해 보이던지 저는 교사로서 이런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교실 안은 금세 음식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불고기에서 나는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향, 참기름을 두른 나물 냄새,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된장국 냄새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음식 냄새를 걱정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그 냄새에 이끌려 군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저도 파트너 교사분께서 준비해 주신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학생들 것과 똑같은 구성이었지만 양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선생님을 특별히 존중한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도시락을 건네주시며 부디 맛있게 드시라는 말씀에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기까지 학생들은 모두 망설였습니다. 평소 자신감 넘치던 아이들이 음식 앞에서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 학생들이 먼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이자 우리 학생들도 하나둘 젓가락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루카스가 가장 먼저 불고기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는 그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놀라움, 당황, 그리고 감탄이 순서대로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계속해서 불고기를 먹었고 옆에 있던 친구도 그 모습을 보고 용기를 내어 맛을 봤습니다. 클라라는 계란말이부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계란 요리 같았지만 한 입 베어 물자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에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이어서 시금치나물을 맛보더니 참기름 향에 감탄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맛이었을 겁니다. 가장 우려했던 김치도 생각보다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미리 외국인 입맛에 맞춰 덜 맵고 덜 신 김치를 준비해준 덕분이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맛보던 학생들이 점점 더 많은 양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아삭한 식감이 의외로 입맛을 돋운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잡채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투명한 당면의 쫄깃한 식감과 여러 가지 채소들이 어우러진 맛에 학생들이 연신 감탄했습니다.
한 학생은 이게 무슨 재료로 만든 건지 궁금해하며 파트너 학생에게 계속 물어봤습니다.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면이라는 설명을 듣고는 더욱 신기해했습니다. 점심시간 내내 교실은 조용했습니다. 평소 수다스럽던 우리 학생들이 말없이 식사에만 집중했습니다. 가끔 서로 눈을 마주치며 놀라운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음식을 무시하고 조롱하던 그 학생들이 지금은 한 점 한 점 소중히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 넘게 교사 생활을 하면서 학교 급식이든 도시락이든 수없이 많이 먹어봤지만 이렇게 정성이 담긴 식사는 처음이었습니다. 각각의 반찬이 서로 다른 맛을 내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영양의 균형까지 고려한 구성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학생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불안하고 거부감 가득했던 얼굴이 이제는 만족스럽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누군가 배가 부르다고 했고 다른 학생은 지금까지 먹어본 점심 중 최고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우리의 반응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신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준 것에 대한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음식이라는 게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시락을 다 먹고 난 후 우리 학생들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한국 음식이 이렇게 훌륭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루카스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파트너 학생에게 정말 어머니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셨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날 저녁부터 메뉴를 고민하셨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위스 학생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할지 몰라서 여러 가지를 조금씩 준비하셨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루카스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화장실에 가서 뱉어버리겠다던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 누군가의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을 쏟았다는 사실이 그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클라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교 영상을 찍어서 스위스 음식의 우월함을 보여주려던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파트너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매일 싸우냐고요? 한국 학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 도시락 싸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한국의 가족 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학생들 대부분이 학교 식당에서 사 먹거나 간단한 샌드위치로 점심을 해결합니다. 부모가 직접 도시락을 싸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자녀를 위해 새벽에 일어나 정성껏 도시락을 준비하는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자녀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온 낯선 학생을 위해서까지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오후 수업이 시작되었지만 우리 학생들은 집중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점심에 먹었던 도시락 생각으로 가득한 듯 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학생들끼리 모여서 도시락 이야기만 했습니다. 불고기가 제일 맛있었다는 학생, 잡채가 신기했다는 학생, 계란말이의 부드러움에 감탄한 학생 등 저마다 자기가 좋아했던 메뉴를 얘기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음식의 온도였습니다. 도시락이 식지 않도록 보온 가방에 넣어왔고 일부 메뉴는 따뜻하게 데워 먹을 수 있도록 별도 용기에 담아왔습니다. 이런 세세한 배려까지 모두 감동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대접받았는지 점점 더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 한국 학생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원한다면 어머니들께 간단한 한국 요리를 배울 수 있다고요. 우리 학생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모두가 손을 들며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한국 음식을 피하려던 학생들이 이제는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다음 날 방과 후 우리는 한국 학생 몇 명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들께서 친절하게 맞아주시며 부엌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이미 재료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불고기용 소고기, 계란말이용 계란, 잡채용 당면과 각종 채소들까지 보기만 해도 정성이 느껴지는 준비였습니다. 어머니들은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불고기 양념을 만들 때 배와 양파를 갈아 넣으면 고기가 부드러워진다는 것, 계란말이는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혀야 부드럽다는 것, 잡채는 각 재료를 따로 볶아야 맛이 살아난다는 것 등 모든 과정에 나름의 이유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불고기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고기를 양념에 재우는 과정부터 신중했습니다. 한국 어머니께서 고기 한 점 한 점을 정성스럽게 주무르는 모습을 보고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양념이 고기에 골고루 배도록 조물락거리는 그의 손길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클라라는 계란말이에 집중했습니다. 계란을 풀고 소금을 약간 넣은 후 체에 거르는 과정까지 꼼꼼하게 따라했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물을 부어 돌돌 말아가는 과정이 쉬워 보였지만 실제로 해보니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모양이 망가졌지만 어머니께서 격려해 주셨고 두 번째는 제법 그럴듯하게 완성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각자 맡은 요리에 열중했습니다. 잡채를 만드는 학생은 당면을 삶는 시간까지 정확히 재며 신경 썼고 김치를 버무리는 학생은 고춧가루 양을 조절하며 매운맛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평소 요리에 관심 없던 아이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음식을 만드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요리가 완성되자 모두 함께 둘러앉아 시식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음식을 먹는 학생들의 얼굴에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물론 어머니들이 만든 것만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처음 만든 것 치고는 훌륭했습니다. 한국 어머니들께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내내 요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 가면 부모님께 해드리고 싶다는 학생,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다는 학생, 한국 요리책을 사가고 싶다는 학생까지. 며칠 전만 해도 한국 음식을 조롱하던 그 학생들이 이제는 한국 요리의 전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 어머니들의 철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빠르고 간편한 것보다 정성과 시간을 들이는 것, 혼자만 맛있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 이 모든 게 한국 음식 문화의 핵심이었습니다. 요리 수업 이후 학생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은 수학여행 일정 동안 한국 음식에 대한 거부감은 완전히 사라졌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비빔밥 등 처음 보는 메뉴들을 망설임 없이 주문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루카스의 변화였습니다. 출발 전 비상식량으로 챙겨왔던 초콜릿바와 에너지바를 모두 가방에서 꺼내 한국 학생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자신은 이제 이런 게 필요 없다며 웃었습니다. 한국 음식으로 충분히 행복하다는 얘기였습니다. 클라라는 당초 계획했던 비교 영상 대신 완전히 다른 내용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긴 정성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만드는 과정, 어머니들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음식을 나누며 웃는 학생들의 모습까지. 모든 장면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스위스로 돌아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였습니다. 이번 경험을 그냥 추억으로만 남기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게 모두의 의견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스위스에서도 실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아이디어는 학교 급식 개선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각자 돈을 내고 카페테리아에서 사 먹는 시스템입니다. 메뉴는 샌드위치, 피자, 파스타 정도가 전부이고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끼에 15스위스 프랑 정도 하니까 한국 돈으로 2만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었습니다. 매일 이런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가정이 분명 있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 반에도 점심시간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은 달랐습니다. 모든 학생이 똑같이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지 전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음식 앞에서만큼은 완전한 평등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교육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학교에 돌아가면 학생회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학생이 무료로 급식을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모두 동의했습니다. 둘째로 한국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클라라가 찍은 영상을 상영하고 직접 배운 요리를 선보이는 거였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를 초대해서 한국 음식의 진가를 알리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급식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셋째로 개인적인 실천도 다짐했습니다.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한국 요리를 해보고 그 과정에서 음식에 담긴 의미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이 담긴 한 끼의 가치를 가족들에게도 전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이런 변화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오만하고 편견에 가득 차 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배움의 자세로 변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를 존중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문제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수학여행 마지막 날 한국 학생들과의 작별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준비한 감사 편지를 하나씩 전했습니다. 루카스는 파트너 학생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과 당신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정성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클라라의 편지는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처음엔 당신들의 문화를 무시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었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눠주었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 돌아가서 제가 배운 것들을 꼭 실천하겠습니다. 한국 학생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정한 우정을 나눴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계속 연락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한국 학생들이 스위스에 오면 자신들이 배운 한국 요리로 대접하겠다는 다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조용했습니다. 아쉬움과 감사함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수학여행이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다고.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진짜 배움의 시간이었다는데 모두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20년 교사 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편견을 깨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스위스로 돌아온 다음 주 월요일 학생들은 학교에 모였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수학여행이 끝났지만 그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이 준비해준 도시락의 감동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루카스가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섰습니다. 학생회의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학교 급식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담은 제안서였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처럼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안서에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각자 돈을 내고 카페테리아에서 사 먹는 시스템입니다. 한 끼에 평균 20 스위스 프랑 정도 하니 한국 돈으로 거의 3만 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당연히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점심시간마다 도서관에 가 있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부한다고 했지만 모두가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값을 감당하기 어려워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알아서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학생의 회의는 생각보다 격렬했습니다. 찬성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무료 급식을 하려면 등록금이 오를 것이고 그럼 결국 부모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클라라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찍어온 영상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학생들 앞에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하는 한국 어머니들의 모습, 정성스럽게 담긴 반찬들, 그리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같은 음식을 먹는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단순히 무료로 밥을 먹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평등과 배려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학생회는 이 안건을 교장 선생님께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가정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루카스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부탁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불고기를 함께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아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고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재료를 구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스위스에는 한국 식재료를 파는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취리히 시내에 작은 아시아 마트가 하나 있다는 정보를 얻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간장, 참기름, 고춧가루 같은 기본 양념들을 구입했습니다. 주말 오후 루카스는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한국에서 메모해온 레시피를 보며 하나하나 따라했습니다. 고기를 얇게 썰고 배와 양파를 갈아서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은 가득했습니다. 불고기를 볶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향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여동생도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냄새냐며 궁금해했습니다. 루카스는 자랑스럽게 한국에서 배운 요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완성된 불고기를 가족이 함께 먹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먹었던 것만큼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양념이 조금 짰고 고기도 약간 질겼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맛있다고 칭찬해줬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요리하고 함께 먹는 시간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루카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가족이 함께 요리해서 먹어본 적이 있었냐고요. 다들 바빠서 각자 시간 맞춰 먹거나 레스토랑에서 해결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여 앉아 한 끼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클라라네 집도 비슷했습니다. 그녀는 계란말이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처음 만든 건 모양이 엉망이었습니다. 계란이 너무 익어서 부서졌고 두 번째는 덜 익어서 흐물거렸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야 겨우 그럴듯한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웃으며 요리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평소 바쁜 어머니와 이렇게 긴 시간을 함께 보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음식이 가족에게 선물한 시간이었습니다. 학교로 돌아와서도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도시락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와 친구들과 나눠 먹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서너 명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동참했습니다. 특히 수요일 점심시간이 특별해졌습니다. 수학여행 다녀온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한국 음식의 날을 만든 겁니다. 각자 집에서 만든 불고기나 김밥, 잡채 등을 가져와 함께 먹었습니다. 처음엔 20명으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불렀습니다. 급식 개선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했다는 얘기였습니다. 당장 전면적인 무료 급식은 어렵지만 시범적으로 시작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든 학생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기뻐했습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메뉴는 당연히 한국 음식으로 정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배운 요리들을 선보이고 싶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한식당을 운영하는 업체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무료 급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학생들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 점심을 거르던 학생들도 모두 식당으로 나왔습니다. 도서관에 숨어있던 친구들도 이날만큼은 당당하게 식당에 왔습니다. 메뉴는 불고기 덮밥과 미역국, 김치 그리고 과일이었습니다. 한식당 주방장님이 정성껏 준비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이 줄을 서서 배식을 받았습니다. 누가 돈이 있고 없고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음식을 받았습니다. 루카스는 그날 처음으로 같은 반 친구와 제대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평소 점심시간마다 모습을 감추던 친구였습니다. 불고기 덮밥을 함께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친구도 축구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 한 그릇이 만든 인연이었습니다. 클라라도 후배 한 명과 친해졌습니다. 평소 말 한마디 나눠본 적 없던 학생이었는데 한국 음식 이야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 후배도 한국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함께 한국어를 배워보자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학생들의 부모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와서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한다는 겁니다. 평소 학교 생활에 대해 말이 없던 아이들이 오늘은 점심시간 이야기를 계속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친구들과 얼마나 즐거웠는지 끝없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커졌습니다. 몇몇 어머니들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건강한 도시락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취지였습니다. 한국의 도시락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서로 레시피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첫 모임에는 10명 정도의 어머니들이 모였습니다. 루카스 어머니가 불고기 만드는 법을 알려줬고 클라라 어머니는 김밥 만들기를 시연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 모임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 달 후에는 20명, 2달 후에는 30명이 넘는 어머니들이 참여했습니다. 단순히 요리만 배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 도시락 문화가 만든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학교의 월 1회 무료 급식은 큰 성공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학부모들의 지지도 이어졌습니다. 3개월 후 교장 선생님은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월 2회로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주 1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학교 분위기였습니다. 학생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차이로 인한 소외감이 줄어들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감동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작은 감동이 스위스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과 작은 실천이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교육의 진정한 힘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수학여행 후 우리 학교의 변화 소식은 지역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취리히 지역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한 그릇의 도시락이 바꾼 명문고였습니다. 학생들의 인터뷰와 함께 클라라가 찍은 한국 도시락 사진이 크게 실렸습니다. 기사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다른 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우리 학교에 문의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는지, 학생들 반응은 어떤지, 비용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학교에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어 했습니다. 취리히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학교 사례를 연구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담당 장학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급식 현장을 참관했습니다. 학생들이 평등하게 음식을 나누며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교육청 주최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학교 급식의 새로운 방향이었습니다. 루카스와 클라라가 발표자로 초대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세미나장에는 50명 정도의 교육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교장들과 교사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들이었습니다. 루카스가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수학여행에서 겪은 일들을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엔 한국 음식을 무시했던 것, 도시락을 받고 완전히 생각이 바뀐 것, 그리고 학교로 돌아와 실천한 것들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클라라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어머니들이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하는 모습, 5단 도시락에 정성껏 담긴 음식들, 그리고 학생들이 평등하게 함께 먹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짧은 영상이었지만 참석자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한 교장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느냐고요? 루카스가 대답했습니다. 학교 예산 일부와 학부모들의 자발적 기부로 충당한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도 덧붙였습니다. 다른 교사가 질문했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한국 음식을 좋아하느냐고요? 클라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이제는 가장 인기 있는 메뉴라고 했습니다. 특히 불고기와 김밥은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먹을 정도로 인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미나 이후 실제로 몇몇 학교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취리히의 한 공립학교는 월 1회 무료 급식을 도입했습니다. 베른의 한 학교는 한국 식당과 협력해서 정기적으로 한국 메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국경을 넘어서도 일어났습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한 학교 교사가 우리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기사를 보고 직접 배우고 싶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학교에 머물며 급식 시스템을 참관하고 학생들과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 교사는 독일로 돌아가 자기 학교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교육 잡지에 우리 학교 이야기를 소개하는 글을 썼습니다. 한 학교의 작은 변화가 국경을 넘어 퍼져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학교 안에서는 더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이제 완전히 다른 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자기 그룹 친구들하고만 어울리던 그가 이제는 다양한 친구들과 교류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을 챙기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어느 날 루카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께 말씀드릴 게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한국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학교에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끼리 서로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도시락 나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집에서 도시락을 만들어 올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 조금씩 더 만들어 와서 필요한 친구들과 나누는 겁니다. 한국에서 배운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루카스의 제안에 감동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오만하고 이기적이던 학생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렸고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학생 주도의 아름다운 프로젝트라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도시락 나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수학여행 다녀온 학생 2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각자 집에서 조금씩 더 만들어와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학생은 누구나 환영했습니다. 부담 없이 와서 함께 먹으면 되었습니다.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한 달 만에 참여 학생이 50명으로 늘었습니다. 도시락을 만들어 오는 학생도 함께 먹는 학생도 계속 증가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진정한 나눔의 시간이 된 겁니다. 클라라는 다른 방향으로 활동했습니다. 한국 문화 동아리를 만든 겁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만들고 한국 문화를 공부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엔 관심 있는 학생 몇 명으로 시작했지만 곧 정식 동아리로 승인받았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다양했습니다. 한 주는 한국어 기초를 배우고 다음 주는 한국 요리를 만들고 또 다음 주는 한국 영화를 보며 문화를 이해했습니다. 특히 요리 시간이 인기였습니다. 김밥, 떡볶이, 잡채 등을 직접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부모 모임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40명이 넘는 어머니들이 정기적으로 모였습니다. 단순히 요리만 배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녀 교육, 건강한 식습관, 가족 문화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한 어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지역 사회와도 나누자는 것이었습니다. 노인복지관을 방문해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모두가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습니다. 월 1회 봉사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재료를 준비해서 노인복지관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한국 음식을 만들고 나눠 먹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새로운 음식에 호기심을 보이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지역신문에 또 소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 학교의 수학여행 경험이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자는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교육자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을 넘어 삶의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보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한국 수학여행 후 그동안 우리는 한국 친구들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한 달에 2번 화상통화로 서로의 근황을 나눴습니다. 루카스는 한국 파트너 학생과 특히 가까워졌습니다. 시차 때문에 대화하기 쉽지 않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연락했습니다. 서로의 학교 생활, 공부, 진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문화는 달랐지만 고민은 비슷했습니다. 클라라는 한국 친구에게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매주 30분씩 화상으로 수업을 받았습니다. 한국 친구는 클라라에게 독일어를 배웠습니다.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우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서로의 문화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동아리 차원에서도 교류가 이어졌습니다. 클라라의 한국 문화 동아리와 한국 학교의 국제 교류 동아리가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온라인으로 만나 서로의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한국 친구들로부터 특별한 소식이 왔습니다. 대표로 학생 3명이 스위스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간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주일간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뻐하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도시락이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우리에게 해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정성껏 준비할 차례였습니다. 루카스와 클라라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요리들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 전부터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학교 조리실에 모여 불고기, 잡채, 김밥을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엔 실패도 많았습니다. 불고기 양념이 너무 짜거나 김밥이 풀어지거나 잡채 당면이 뭉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습니다. 학부모들도 도왔습니다. 루카스 어머니를 비롯한 도시락 모임 회원들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재료 손질하는 법, 불 조절하는 법, 예쁘게 담는 법 등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니들의 도움으로 학생들의 실력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드디어 한국 학생들이 도착하는 날이 왔습니다. 공항으로 마중 나간 우리 학생들은 긴장과 설레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자주 봤지만 직접 만나는 건 전혀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게이트에서 한국 학생 3명이 나왔습니다. 루카스의 파트너였던 민준, 클라라의 파트너였던 지은, 그리고 당시 학급 대표였던 수진이었습니다. 서로 얼싸안으며 반가움을 나눴습니다. 다음 날 한국 학생들을 우리 학교로 초대했습니다. 그동안의 변화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특히 도시락 나눔 프로그램과 월 2회 무료 급식 시스템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심어준 씨앗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침 그날이 무료 급식 날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스위스 학교 식당에서 한국 음식 냄새가 나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것도 모든 학생이 무료로 먹는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민준이 감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자신들이 했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방과 후에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도시락을 한국 친구들에게 선물했습니다.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쌓인 도시락을 하나씩 건넸습니다. 9개월 전 받은 그 감동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루카스가 만든 불고기, 클라라가 만든 계란말이, 다른 친구들이 준비한 잡채와 김밥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불고기는 한국에서 먹던 것보다 약간 달았고 계란말이는 모양이 조금 삐뚤었습니다. 김밥도 쌀알이 약간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정성만큼은 완벽했습니다. 각 도시락에는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9개월 전 당신이 준 도시락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서툴지만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클라라의 편지는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음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학생들이 도시락을 맛봤습니다. 한 입 먹고 눈을 감았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던 겁니다. 민준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다고 한국에서 먹던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오히려 더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지은이 물었습니다. 정말 학생들이 직접 만들었냐고요? 클라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2주 동안 연습했다고 실패도 많이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도시락을 만들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처음 스위스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줄 때만 해도 그냥 친절한 마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작은 정성이 이렇게 큰 울림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모이는 환영 만찬이 있었습니다. 학교 강당에 긴 테이블을 차렸습니다. 한국 음식과 스위스 음식이 함께 준비되었습니다. 40명 정도가 모여 따뜻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식사 전 루카스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9개월 전 우리는 무지했다고, 다른 문화를 무시하고 우리만 최고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친구들이 겸손과 존중을 가르쳐 주었다고, 그 가르침이 학교와 지역사회를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 답사를 했습니다. 우리도 많이 배웠다고, 작은 나눔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식사 후 학생들끼리 모여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온라인 교류를 더 활발히 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화상으로 만나 함께 요리하기로 했습니다. 각자 자기 나라 음식을 만들면서 실시간으로 레시피를 공유하는 겁니다. 또한 양국 학생들이 함께하는 온라인 문화교실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언어, 음식, 역사, 예절 등을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기로 했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계속 교류하며 우정을 키워가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일주일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돌아가는 날 아침 공항에서의 작별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눈물보다 웃음이 많았습니다. 다시 만날 것을 알고 온라인으로 자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우정은 영원할 거라고,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루카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 같은 친구라고 했습니다. 탑승구로 들어가는 한국 학생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교육의 진정한 힘은 이런 것이라고요. 국경을 넘어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 한 그릇의 도시락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한국 수학여행 후 우리 학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주 1회 무료 급식이 정착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모든 학생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합니다.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시락 나눔 프로그램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합니다. 점심시간이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각자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프랑스, 터키 등 다양한 나라 음식이 테이블에 올라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학생들의 태도입니다. 더 이상 경제적 차이로 인한 차별이 없습니다. 평소 점심을 거르던 학생들도 당당하게 친구들과 어울립니다. 음식을 매개로 진정한 평등이 실현된 겁니다. 루카스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학 전공은 국제관계학으로 정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앞으로 외교관이 되어 문화 간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클라라는 요리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 합니다. 유럽의 한국의 식문화를 제대로 알리고 싶다는 목표입니다. 단순한 맛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정성과 철학까지 함께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한국 친구들과의 교류도 활발합니다. 매달 온라인으로 만나 서로의 근황을 나눕니다. 함께 요리하는 시간도 정기적으로 갖습니다.
각자 자기 나라 음식을 만들면서 레시피를 공유합니다. 화면 너머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학부모 모임도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60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정식 단체가 되었습니다. 요리 나눔, 봉사활동, 교육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 도시락 문화에서 시작된 모임이 이제는 지역 사회의 중요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최근 스위스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학교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모든 학교에 무료 급식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학교가 시범 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급식 현장을 참관하고 학생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무료 급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평등한 식사가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관계자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급식 정책이 아니라 교육 철학의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모든 학생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학교를 만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말했습니다. 몇 달 후 정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스위스 전역의 모든 공립학교에 무료 급식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 1회로 시작해서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국가 정책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여러 신문과 방송에서 우리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한 그릇의 도시락이 국가 정책을 바꿨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루카스와 클라라는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건 교육 전문지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무엇이었냐고요? 루카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도시락이라고 그 속에 담긴 정성과 사랑이 모든 것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클라라도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했습니다. 모든 아이를 평등하게 사랑하는 것,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교육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인터뷰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20년 교직 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학생들이 편견을 깨고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한 것이라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 대사관에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한국 문화를 알리고 양국 우정 증진에 기여한 공로라고 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대사님께서 직접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문화 교류는 거창한 행사가 아니라 이런 작은 만남에서 시작된다고요. 한 그릇의 도시락이 두 나라 학생들의 마음을 이었고 그것이 사회를 변화시켰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외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한 소식이 왔습니다. 한국 교육부에서 우리 학교를 초청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한국의 급식 시스템을 직접 견학하고 교육 관계자들과 경험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내년 봄에 방문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벌써부터 설렙니다. 1년 만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수학여행이 아닙니다. 교육 교류의 주체로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한국과 나누고 더 많은 것을 배워올 예정입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놀라운 1년이었습니다. 오만하고 편견에 가득 찼던 학생들이 이렇게 성장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학교의 작은 변화가 국가 정책을 바꿀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한 그릇의 도시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정한 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이해하고 존중할 때, 편견을 깨고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그리고 그 배움을 실천으로 옮길 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법, 정성을 다하는 법, 평등의 가치, 나눔의 정신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는 그 마음이 바로 교육의 본질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른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배운 것을 실천할 것입니다.
루카스는 외교관이 되어 문화의 다리를 놓을 것이고 클라라는 요리를 통해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다른 학생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드는 것,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 것, 편견 없이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이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듯 우리도 우리 자리에서 정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 정성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그릇의 도시락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라는 위대한 나라와 그곳의 따뜻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정성과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그 변화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감사함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정성으로 시작하십시오.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낯선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나누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언젠가 큰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한 그릇의 도시락이 증명했듯이 말입니다.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